여러분들께서는 치망순역지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치망순역지란 이가 없으면 잇몸에 의지한다는 뜻으로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의 공백을 딛고 FA컵 4라운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FA컵 3라운드에서 막판에 터진 페드로 포로의 결승골로 벌리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토트넘은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 없이 이날 경기에 나서야 했습니다. 올 시즌 12골 5도움을 올린 손흥민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앞두고 조국의 부름을 받은 파페 사르와 이브 비수마도 이날 벌리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은 벌리를 압도했습니다. 볼점유율에서 64%를 기록했고 슈팅 수 16대10을 기록했으며 유효 슈팅은 7대1로 앞섰습니다. 첫 골은 기대보다는 늦게 나왔습니다. 후반 33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 포로가 대각선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다니 곧바로 오른발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골대 왼쪽 상단 구석에 꽂아버렸고 이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공식 경기 2연승을 기록했지만 또 다시 전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덕분에 승리의 기쁨도 잠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부상 이탈자 소식은 이번 경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수비진 줄부상의 대체 자원으로 활약해 오던 벤 데이비스까지 안타까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데이비스는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행하게도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것 같다며 아마 전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볍지 않은 부상 정도를 전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메디슨 등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에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파페 사르와 이브 비수마는 대표팀 차출로 이탈했습니다. 선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오바니 로셀소의 몸 상태도 불투명합니다. 로셀소 역시 벌리전에 선발로 나섰고 후반 13분 교체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는 약간 뻣뻣함을 느끼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착잡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토트넘의 우승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발전하고 있고 우승에 계속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승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토트넘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까지 8승 2무 무패 성적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펼쳐진 경기에서 1무 4패로 무너졌습니다. 16라운드부터 부활했고 현재 1위 리버풀의 승점 6점 뒤진 5위에 랭크됐습니다. 카라바오컵에서는 조기 탈락했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EPL과 리그컵 우승 기회만 남았습니다. 취재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올 시즌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라고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3번의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으며 이는 운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즌을 시작할 때 토트넘이 16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고 들었기에 이런 목표에 흥분했다고 우승 욕심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2007-20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단 하나의 타이틀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EPL에서는 63년 동안 무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승 사냥이 제가 토트넘에 있는 이유고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며 토트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EPL에서 상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토트넘은 FA컵 첫판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투명 인간 취급받던 다이어의 탈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이적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버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에릭 다이어와 바이에른 미넨이 구두 합의를 마쳤고 계약 기간은 최소 2025년까지이며 이적료는 500만 유로, 한국 돈 72억 이하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에른 미넨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다이어와 직접 대화도 나눴고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토트넘 호스퍼도 결별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김민재라는 괴물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류 직후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고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CEO인 장 크리스티안 드리세는 김민재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고 베스트 수비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발전을 보여준 선수며 정신력과 스피드가 모두 인상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동행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미넨의 주전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미넨의 주전 수비수로서 세계 센터백으로 성장 중이지만 바이에른 미넨은 김민재 혹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입니다.
김민재는 다른 선수들의 부상으로 쉴 틈 없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책임지는 중입니다. 김민재가 나 홀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책임지면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입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의 혹사 논란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크리스티안 프루인트 뮌헨 단장은 김민재는 매 경기 90분 넘게 뛰면서 힘든 일정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후방에서 김민재가 분명 실수를 범했고 잘못된 플레이로 발생했지만 비판할 상황은 아니고 그가 너무 많이 뛴 것도 사실이라며 혹사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민재가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부담을 덜어줄 중앙 수비수를 물색했고 레이더망에 토트넘의 다이어가 걸려들었습니다. 다이어는 2014년 7월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지난 시즌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판단력 부족과 느린 스피드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팀 부진의 원흉이 됐고 이로 인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의 다이어는 이번 시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미키 반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와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전력 외로 분류됐습니다. 토트넘은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반갑습니다.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급 1억 이상을 수령하고 있어 처분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이 중앙 수비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이어와의 결별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토트넘은 라두 드라구신 영입을 추진 중입니다. 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호스퍼 감독이 1월 센터백 영입을 원하고 있고 영입 리스트엔 제노아 CFC의 센터백 라두 드라구신이 이름을 올렸다며 드라구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은 2023-2024 시즌 3명의 센터백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에릭 다이어와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미키 반더 벤입니다. 그러나 반더 벤은 지난 첼시와 경기에서 부상으로 쓰러졌고 로메로는 잦은 경고와 퇴장으로 꾸준한 출전이 어려웠으며 지난 에버튼과 경기에서 부상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기용했습니다. 데이비스를 포함해 총 4명의 센터백을 보유한 토트넘이지만 2명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철저히 외면하며 기용 가능한 센터백은 풀백인 데이비스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경기와 이어진 본머스전에서 다이어 대신 측면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을 데이비스의 짝으로 내세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적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최근 로메로를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낭비할 이유가 없다며 1월 이적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옵타는 드라구신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승격팀 제노아는 이번 시즌 9.7개의 수비 행동당 패스를 기록하고 있어 토트넘과 경기 스타일이 다르다고 알렸습니다. 매체는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의 특징을 찾아내고 선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성한 경험이 많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육성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또 드라구신은 아직 선수 경력이 짧게 적응력이 뛰어나고 투지가 넘치며 사고가 열려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매체는 그 어떤 신입생도 로메로보다 경고 위험에 노출될 순 없겠지만 그는 카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드라구신의 안정적인 경기 스타일을 알렸습니다. 매체는 드라구신이 제노아에서 토트넘의 현재 전술과 다른 스리백 전형에서 뛰었지만 토트넘은 양 풀백이 동시에 좁혀 들어오며 3명의 빌드업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전술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드라구신은 대부분의 경기를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지만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이 선수가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너스가 된다며 토트넘의 주전들이 드라구신에게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애물단지였던 다이어를 처분하고 드라구신을 영입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뮌헨의 배짱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다이어는 현존하는 수비수 중에 최악의 경기력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케인의 컨디션을 위해 골프 친구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면 뮌헨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최고의 명문이 뮌헨인데 다이어를 영입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레비가 케인과의 계약을 진행할 때 다이어를 데려가는 조건까지 걸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다면 진짜 레비는 장사의 신입니다. 덕분에 김민재 선수의 어깨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이어는 방관형이자 기생형 센터백이며 근자감으로 가득 찬 염세주의적 센터백입니다. 웃고 있을 손흥민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울고 있을 김민재 선수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부디 다이어 선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